있으나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도문강 북경강 청계리에 성리여놓고 덤없이 때릴 수는 있어야 한다. 간도. 제가 간도 땅을 찾기 위한 그 당시에는 간도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 김광신 이 중구청장님께서 그 간도 학술 세미나가 9월 15일 날 가졌었어요. 9월 달에 추계 학술 세미나라고 해서 그때 오셔서 격려사를 하시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간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저를 봐서라도 좀 이런 강좌 시간이 있으면 이 간도에 대한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우리 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친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우리 중구는 전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효문화 뿌리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가서 부산에 가서 그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3대 문화 축제가 있어요. 3대 문화 축제, 문화제, 백제문화제, 신라문화제, 가야문화제. 거기에 효문화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4대.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 자부심을 갖는 우리 중구인들이 되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중구에서 이런 강좌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다. 대단한 금지다. 그래서 금지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드립니다. 이건 3대라는 말이 아시잖아요.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또 손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중구만이 갖는 효문화 이런 그 뿌리에 바탕을 둔 우리가 금지를 가지고 이 중국 국민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만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간도에 들어가는 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연적을 보면요, 요 연해주하고 이게 녹둔도가 있어요. 교대에. 이 녹둔도가 원래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 때 여기를 가서 완전히 평정을 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놨던 땅인데 침식작용에 의해 가지고 북한 쪽에 땅이 패어나가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이게 섬이 아니에요. 지금 녹둔도 이름만 녹둔도지 그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 녹둔도를 잃었기 때문에 연해주도 잃었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1860년대 60년 러시아하고 국경하고 국경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뺏겨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는 우리가 싸우기가 뭐다 이렇게 이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요건 고구려의 땅입니다. 고토예요. 여기 신묘지역,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인데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북간도고 이쪽이 동간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면적이 우리 한반도 면적 어떻게 되냐? 2배반이 넘습니다. 남북한에서 22만이거든요. 22만 입방킬로미터인데 여기에 연길이 여기에 있어요. 연길이. 하고 이제 할기는 이쪽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을 바로 국경이 여기에요. 사료관 바로 지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공부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 부분을 잘 이해하시겠지만 간도 이 신문이라든지 내용은 이제 돌아가셔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그 김태환 강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주마간 한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도란 말이 이게 크로스업된 것은요, 여기는 기록이 안 올렸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반기문 외교부당 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어요.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반기문 통상장관일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 간도 문제가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아산 갑지구 이명수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양반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청원해서 올렸어요.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 간도가 우리 땅이냐? 아, 이런 게 있어? 이게 매스컴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 중국하고 외교 마찰 때문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 문제로 해서 딱 물러나오면서 이제 그 유엔 그 저기로 나간다고 오셨어. 문제가 돼가지고 딱 이게 마지막에 태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도본부가 그때 이제 저 중국이 2000 보면 알지만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 시작합니다.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 시작해서 5년간 그 프로젝트 사업을 해요. 동북공정을 하면서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여기는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지린이라고 해요. 지린, 헤이롱장, 라오니. 이것을 사실은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북공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오녀산성을 갔더니 제가 그때는 한문은 조금 알았어도 내가 이렇게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철학학 공부를 할 줄은 몰랐죠. 근데 간자로 써 있고 그 아는 글자가 잘 그 간편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글로 된 건 없냐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한글은 있고 주몽 그래서 변방 소수민족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중국 역사의 한 그 끝머리 아웃사이드로 돼 있더라 이거에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강의할 테니까 너희들은 저 가이드 얘기만 듣고 없어. 다시 빠져.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거야. 그래가지고 오녀산상에 가서 졸본청 아닙니까 그가?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다섯 명의 여자가 주몽을 호위해서 여기서 나라를 개국했다 해가지고 다섯 자에다 피집 몇 살 써가지고 오녀산성이라고 해요.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성을 쌓고 거기서 수기를 하고 사람이 살고 그 요새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그 바탕이 됐구나. 생물도 아주 좋아요. 맑아요. 식수를 쓸 정도로 물이 막 좋습니다. 오녀산성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다녀와야 돼요. 왜냐?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녀산성을 제가 3번인가 4번 갔다 왔습니다. 오녀산성만. 꼭 집어넣었죠. 여행 패키지 들면 이거 가야 된다. 그 단동 올라가면 무조건 거기 넣어. 경비가 추가되더라도 넣어. 그래가지고 그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그 코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녀오게끔 했었는데 보면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2002년 2월 18일부터 5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으로 동북삼성인 일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의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고구려는 없습니다. 소수민족이에요. 가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그 외에 서북공정은 신장유구입니다. 서남공정 티베트예요. 다 중국 역사를 편입하는 겁니다. 이 중국 역사로 편입된 것이 어떤 과정이냐? 중국에서 가장 그 위대한 황제가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때 지금의 중국 강역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원나라,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에서 강희제, 건융제, 또 웅정제 이 3대 황제가 중국의 그 청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 군주가 그 나와가지고 오늘의 그 중국 강력이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그때 만주가 누르하치가 자기 선조들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가지고 압록강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관정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가 여진족 본거지예요. 여진족 본거지. 여진족들이 이뻐요. 이쁘다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이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거기서 한밤 자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쁘다고 원래 사전답사 이제 갔다가 오다가 들려왔어요. 거기서. 근데 술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정이라는 지역 그 지금 유래해지고 지금 그 당시에 청나라는 완주 지역을 동금 지역이라 해서 우리의 선조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해가지고 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무주공산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당시에. 그래가지고 일제 때 우리 수탈당하고 하면서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안전을 중심으로 연기를 본거지가 된 거예요. 청산리 전투 싸울 때 우리 조선족, 우리 한민족들이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군수지원이 되고 그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줬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학계의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2000년도 간도대 찾기 순수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 이 나라를 지키고자 간도본부는 그럼 몇 년도에 만들었냐? 대전본부는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11년, 12년에 2대 본부장을 하고 현재는 상임고문을 하고 1대 본부장 했던 분이 현재 7대 본부장을 다시 역임하고 계십니다. 주영길 본부장이시고 회계사 사무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세무사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대전본부가 만들어졌고 간도는 우리 강에서 어떤 의미를 지어있냐? 이와 같이 저와 같이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 그런데 언제 찾느냐? 찾을 때가 있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 중국이 분열됐었습니다. 한나라가 멸망하고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제갈량, 유비, 조조, 손권. 삼분지계라고 해가지고 이 삼국지가 시작이 됐는데 요게 200년에서 한나라가 멸망이 한 230년 정도 됩니다. 전한과 후한이 있는데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이 BC 221년에서 망하면서 한고조가 천나라를 통일해가지고 다시 한나라가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끊겼다가 한 15년간 끊겼다가 왕망이 다시 후한을 다시 만들어가고 천도를 하면서 낙양고 천도하면서 후한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약 기원전 15년경에 후한이 돼가지고 한 200여 년간 해가지고 서기 200년간 요때 한나라가 망하면서 삼국지가 나오는데 이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고구려가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조 시대 400년 요 사이에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우리가 호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뭐 다 아시겠지만 초한지를 보시고 삼국지를 보시면 중국 역사한테 껴져요. 쫙 껴집니다. 저는 뭐 몇 번 읽었다고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껴지면은 그 시대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분열 통합을 거듭하면서 온 것이 중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 한족 외에 북방 민족들이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수나라가 북방민족, 당나라가 한족, 그 다음에 원나라 금나라가 또 오랑캐, 또 송나라가 한족 이렇게 해서 교체가면서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49년 10월 1일 모 대통령에 의해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엄청 길죠. 그걸 본따가지고 김일성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에 자입자는 안 썼어요. 민주라는 말을 엄청 좋아해요. 왜? 그래야 속으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 민주라는 말 속으면 안 돼. 반드시 자유가 들어가야지. 민주라는 말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믿을 바가 없던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는 아주 그 김일성에 대한 그 생각만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것만은 따라서는 안 된다. 그 좌빨들이나 또 종북 세력들이 할 일이지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그 민주라는 말을 너 속아서는 안 된다. 자유란 말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자유. 자유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시장경제가 나와지는 거 정상되는 것이지 자율자를 빼고 뭐 주민자치, 민주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정의, 공명, 정대, 뭐 정의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정의 또 뭐가 있어요? 공정, 민주. 근데 민주가 자유민주가 아니야. 그냥 민주야. 속이는 거지. 그런데 너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또 이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찾았거나 찾을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건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대대손손 이어서 이것을 전해줘야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간도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찾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게 오겠어요? 저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같이 못난 사람한테 이런 기회가 오겠냐 이거예요. 안 온다고. 내가 아무리 목소리 외치고 대전역 광장에 와서 신문 나눠주면서 간도대 찾자고 하자면서 될 일입니까?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줘야 이게 명맥이 이어져서 잊지 않고 훈프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왜 이루어졌냐? 간도가 언제 이렇게 됐느냐? 이 땅이요.
그 이전에는 여기에 일본 놈들이 이미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나가면 여기다가 뭘 세웠었냐? 여기다가 주재소라고 하죠. 파출소. 일본 놈하고 주재소. 일본 놈들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동간도 이미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땅을 인정한 거예요. 일본이. 거기다가 파출소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세금도 걷고 다 일본 치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1909년 여기 나와 있죠. 9월 4일이다.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하고 우리가 1905년 을사늑약이 돼가지고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 외교권이 박탈당하니까 청나라하고 대외적으로 같이 이렇게 외교권이 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대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1909년 9월 4일 간도 협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간도 협약 내용이 뭐냐? 이 간도를 포기할 테니 우리 일본이 조선이 이 간도를 포기할 테니 대신 만주에다 철도하고 광산 채굴권을 우리한테 타오. 왜? 러시아하고는 그때 아직 싸우기 전이었지. 전쟁이 나기 전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저기를 집어먹으려니까 철도를 놔야 수송돼갖고 병참 기지가 들어가가지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항복하면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었던 조약은 무효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남북 배치돼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들추지 못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간도본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100년간 그 국제재판소에서 제기하면 100년간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2009년 되는 다시 해외에다가 재판 다시 연장시켜서 우리 간도본부에서. 그래서 간도는 아직도 우리가 소송 중입니다. 중국하고. 남북 통일되면 뜨거운 감자로 이게 나올 텐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1962년 10월 11일 날 김일성 주석궁에서 무슨 회담, 비밀회담입니다. 이게 공개된 게 아니에요. 이 비밀회담 때문에 이제 또 불리가 되는 겁니다. 주은내하고 김일성하고 조중 변개 조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다 기록을 못 했네요,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조중 변개 조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때 주은내가 먼저 선수를 쳐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중국 팔로군 그 모택동하고 장기설군하고 싸울 때 그 한국 독립군으로 거기서 머물다가 귀국을 못한 사람들을 다 중국이 그 사람들을 통제한 게 10만입니다. 10만. 그 10만이 6.25 때 제일 선봉대에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전투 경험이 있어가지고 북한군보다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조국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선봉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낙동강변에서 전열을 합니다. 이 조선 응용군으로 들어온 그 우리 조선 덕후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덕후들이 중국에서 그 중공군으로 무장해가지고 용병으로 파병을 해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주. 너희들은 가서 총알 받아 죽어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미 대전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선봉에 서갖고 제일 앞쪽에서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이 그 전투에서 다 전멸합니다. 거기가. 그걸 들고 나와요. 누가? 주은내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래?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그 협약이. 그래가지고 현재 조만간 제가 좀 이따가 커가지고 못 갖고 왔고 이게 정계비입니다. 정계비 이게 조그맣게 이게 탁본한 걸 축수시켜갖고 조그맣게 해서 갖고 왔어요. 이 정계비에 경계로는 압록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나와요. 토문이 어디냐? 지금 우리는 송화강을 토문이라고 하고 두만강을 따니까 중국은 두만강이 토문이다. 억지를 쓰는 거야 이게.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게 넘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차지해야 될 땅인데 저걸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게 중국이 떡하면 우리한테 시비 걸잖아요. 딴지는 겁니다. 그렇게 또 나가지도 못.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백두산도
백두산 김일성이가 이제 깜짝을 부리는 겁니다. 이거 다 우리 건데 니들한테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55%는 원래 가는 가운데로 이렇게 국경을 나누는 건데 천지를 나누자. 그래가지고 그때 45는 중국이 가져가고 55는 조금 더 줄 테니까 봉우리와 봉우리를 기점으로 됐다.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55가 오고 45가 간 거예요. 그래서 55대 45로 나누었습니다. 천지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건 45 쪽에 있는 중국 가는 게 이게 서파로 가고 북파로 가는 겁니다. 그냥 백두산 오늘 천지 올라가는 건 사실 이쪽 장림목 쪽으로 올라가서 북한 쪽에서 봐야 천지가 제대로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이게 비밀이라면 그 이듬해 63년도에 북경에 가가지고 그걸 사인을 해버려요.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협의를 그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협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 국정이다라고 정해졌는데 이때 김일성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요 백두산 요가 백두산인데 여기서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4분의 1 정도 면적을 우리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조선 땅으로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올 때 1, 2도 흘러내리고 1, 2도 흘러내리고 1, 2도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이걸 더 올려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원래 국경보다는 더 북한이 차지했다. 양보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들고 나오고 이게 북한이 김일성이가 그럼 동무가 그렇게 얘기하니 그 동무 의견대로 하는데 그럼 우리 것 좀 더 시속을 차립시다 하면서 양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백두산 정계비가 없습니다. 일본 놈들이 철수하면서 그걸 1937년에 없애버렸어요. 현재는 탁본이 남아있는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탁본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없어요. 일본 동경대학에 그 도서관에 있는 걸 우리나라에 가서 탁본해가지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간도하는 사람들한테 한 부씩 나눠줘갖고 제가 사무실에 출입문에 크게 걸어놓은 게 그때 제가 간도하면서 대전 본부장 하면서 본부장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억지 그래가지고 하나 얻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또 곁들여서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코팅을 하려고 암만을 안 되어서 청우지로 돼가지고 펼쳐놔가지고 갖다가 있다가 코팅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해가지고 아무 때고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좀 갖고 왔어요. 자료로.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백두산 정제비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이 있냐? 정제비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712년이 강의 51년입니다. 좀 38년이에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을 청하게 경계비로 백두산 장공관과 대연자봉 사이에 중간 지점 해발 2150m 고도에 천지에서는 4km 지점에 청나라 총관 목국동과 조선관을 적반사 이의고 거처장이 함께해서 만들어 놓고 이 해답으로 보면은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오라 총관 오급동 고지 고사 변지 차변시 서위로 토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얘기는 오라 지역의 총차량관 오국동이가 한 개의 명을 받아 이곳을 살펴보니 동쪽으로는 토문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다. 그래서 이 자리다가 경계를 지어서 석유기 돌에다가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이 51년, 숙종학과 쪽이 1718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여기는 음력입니다. 5월 나온 날짜들은 그 당시 다 음력으로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점실식, 소개창, 통관은 이가, 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총관은 이의보, 조태상, 하고 차사관 쇠원은 허량, 박도상, 조선 통역관은 김응헌, 또 김경문 이 사람이 청나라 말을 통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걸 그 뒤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청나라 사람들 죽이고 거기서 산삼탄다고 드나들면서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경계를 정하자. 그러니까 이때 안전부사 이중화라는 부사께서 내 목을 칠지언정 한 식당 제한할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오두가단 불가촉. 내 목을 칠지언정
땅 한 치도 내줄 수가 없다. 아주 청백리로서는 그 이중화 안전부사였는데 1차 1885년, 1887년 2차, 2차 감계회담이 있었는데도 이걸 끝내 우리가 양보하지 못해갖고 결렬됐었습니다. 이게 1887년 이때 회담하고 1962년 김일성이하고 다시 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게 이 비밀회담한 겁니다. 이게 또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뜨겁게 짚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든지 주위 분들한테든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든지 모든 분들한테 한국아 우리 땅이 맞아. 그때 김태환 강사가 우리 강자 행복건강 배달 서비스 강사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갖고 이게 들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잃어버린 또 다른 아까 얘기했죠. 녹둔도 연해도 이게 나타났으면 1869년 국경조약에서 이 교환이 되었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로 들어갑니다.